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생식기계 관련 질환 유방암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고요.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성인간호 348페이지에서 35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화면 볼까요? 자, 우선 유방암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방에 생긴 암, 그래서 악성 종양이죠. 악성 종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제 유방을 보시면 여기에 이게 가느다란 선이 유관이고 끝에 달려있는 게 소엽이에요. 그래서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일컬어서 말하는데 우리는 유관, 소엽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고 유방암이라는 거는 어디에? 유방에 생긴 암,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성 아니에요.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유방암의 원인은요. 유방암의 위험인자, 특히 여성 호르몬. 자, 여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 누구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에스트로겐. 자, 요거에 대해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 및 출산 경험, 수유 요인,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가족력 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즉 나이가 많을수록 고령일수록 연령 증가에 따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고령일수록. 그 다음에 출산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그만큼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도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유방암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유방암의 위험 노출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산 경험이 없고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예로 들어드리자면 폐경 연령이 늦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폐경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길어진다. 폐경 연령이 늦은 사람. 폐경 연령이 늦은 사람일수록 또 에스트로겐에 그만큼 노출이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방암의 위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력 이런 것들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유방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먼저 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의 암들 자체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발견이 되죠. 자,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유방 종괴, 그러니까 덩어리가 만져지죠. 증상 없이 그냥 덩어리 만져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 있죠. 이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유방의 통증, 유방암이 진행됨에 따라서 피부의 궤양이라든지 피부가 꺼져버리는 함몰,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도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겨드랑이 종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유방의 염증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자, 증상 없이 조기검진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여러분 조기예요. 자, 조기검진. 그래서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증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진을 주기적으로 자주 받아주면 줄수록 우리가 유방암을 발견하기가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진단을 보겠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매달 자가검진이 가장 좋죠. 우리가 매달 병원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달 자가검진, 그 다음에 정기적인 의사 진찰, 정기적인 유방 촬영 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의사 진찰 및 유방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진단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교과서 국가고시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요 자가검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가검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위에서 조기 검진 나왔었잖아요. 요 조기 검진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암 검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검진을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암 검진, 특히 유방암 검진의 시기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성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공중보건학 139페이지에 나온 내용 일부를 이제 써드렸어요. 연관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에요. 대상. 만 40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 되고요. 우리 아까 위에서 보시면 여기서 원인에서 유방암의 원인에서 고령일수록이라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의 노출은 심해질 수가 이렇게 더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40세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40세 이상의 여성은 몇 년마다? 2년마다 유방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유방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촬영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자, 요 촬영을 통해서 유방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 유방암 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조기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암을 훨씬 더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암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가 이미 이제 심해지고 진행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종괴라든지 덩어리라든지 분비물,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서 발견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자가검진 또는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해주는 검진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유방암에 생기는 여부를 관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자가검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봐서 자가검진을 시행을 합니다. 자,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검진, 여기 중요해요. 여기가 주로 시험에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검진을 자가검진 스스로가 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검진은 자신의 유방을 스스로 만져보아서 덩어리, 멍울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위험성도 없는 좋은 방법이고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유방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자가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방 자가검진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게 좋은데 언제 해주는 게 좋냐? 매달 생리가 끝나고 매달 생리가 끝나는 2일에서 7일 후 유방이 가장 그때가 부드러울 때예요. 그래서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자가검진을 시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자가검진은 스스로 유방을 만져보아서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을 하시는 거고 이 검진하는 시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생리가 끝나고 매월 생리가 끝나고 2에서 7일 후 하는데 이때 하는 이유는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져 있을 때라서 촉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궁 제거술을 받거나 폐경이 된 여성분들은 생리가 없잖아요. 그쵸? 자궁 제거술을 받았거나 폐경이 된 여성들은 이제 생리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리가 없으신 분들은 또 날짜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이게 건데 1월 1일, 2월에 1일 이런 식으로 1일이나 중순 15일 아니면 막달 마지막일 30일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일정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달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잊지 말고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은 요거고 이제 자가검진의 방법을 보겠어요. 자, 자가검진의 방법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그림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림은 생략을 했어요. 교과서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검진 1단계. 먼저 거울 앞에서 관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울 앞에서 이렇게 관찰한다라는 것은 유방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 눈으로 유방의 상태를 보는 거. 보는 방식으로 내 유방의 사이즈, 유방의 좌우 대칭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양팔을 내려놓은 후에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양손을 깍지 껴가지고 머리 뒤에 올리고 나서 유방을 관찰하고, 그 다음은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유방의 크기가 좌우가 대칭이 맞는지, 그 다음에 뭐 사이즈의 변형은 없는지, 모양이 이상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 1단계는 눈으로 직접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시면 촉진입니다. 촉진. 그래서 앉거나 서서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자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 바닥면을 이용해서 검진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의 이 바닥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려가면서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건 뭐냐면 손으로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얘를 꼬집어 이렇게 잡아보거나 살을 잡아보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로 유방 상태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바닥면을 이용해서 검진하고 유방의 바깥쪽 상단 부위에서 원을 그려가며 안쪽으로 검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째 마디 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자, 위에서부터 바깥쪽 유방의 바깥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져가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촉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깥 상단 부위에서 원을 그려가면서 안쪽으로 검진하고, 그다음에 유두의 위아래와 양옆을 짜서 분비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3단계는요, 누워서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단계에서는 앉거나 서서 했고, 3단계는 누워서 촉진을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이 누워서 촉진을 할 때는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서 받친 후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만져지기가 좋아요. 누워서 촉진을 했을 때는 유방이 평평해지거든요. 유방이 평평해져서 얇아져요. 그래서 만져보기가 용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자가검진을 진행을 하고요. 자가검진을 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멍을,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통증이 있는지, 이렇게 눌려봤을 때 통증, 그 다음에 유두를 짜봤을 때 유두 분비물, 아니면 유두가 이렇게 확 꺼져 있는, 움푹 들어가 있는 유두 함몰, 유방의 주름, 습진, 유방 피부의 변화, 유방 크기의 변화, 유두의 위치 같은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자가검진을 통해서는 이 멍울, 덩어리를 흔히 많이 발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두 분비물 같은 거라든지 요 함몰이라든지 크기의 변화 같은 것들을 주로 발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방에서 현재 배우시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질환에서 배우시는 유방암 질환에서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는 요 자가검진에 대한 내용이 국가고시에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치료 및 간호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술과 항암 치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병행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료 및 간호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에 어떻게 간호와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주로 이제 써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병변의 치료는 병변의 외과적인 절제, 수술인 거죠. 유방 절제술, 수술인데, 자, 요 유방 절제술, 수술을 하고 나서 간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유방 절제수술 간호는 환축 부위 팔 보호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해당되는 유방을 지금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유방에 관련된 오른쪽 팔 있죠. 팔을 보호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방과 요 팔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방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 오른쪽 유방을 수술하셨어요. 그러면 오른쪽 팔에도 문제가 같이 이제 연결돼서 생기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과 정맥 주사 금지, 어떤 상처를 내는 행위, 압력을 주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모 시 일회용 면도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 제모를 하게 되면 겨드랑이 털 제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환측 부위의 그 제모,
겨드랑이에 제모를 할 때 면도기를 사용했을 때 그로 인해 상처가 나게 되면은 또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처로 인한 감염 유발 때문에 혈압 측정, 그 정맥 주사 금지, 제모 시 일회용 면도기 사용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측정을 해서 뭐 압력을 주거나 거기다가 어떤 압박 같은 거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종이 생기는데요. 특히 어느 부위에 부종이 생기냐? 림프선 종창. 요게 생겨요. 림프선 종창. 자, 림프선 종창이라는 게 뭐냐? 밑에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유방 이제 여기 암이 생겨가지고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유방과 연결돼서 겨드랑이 쪽 부분까지 림프선이 있어요. 림프절이 있거든요. 이 림프전도 절개를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혹시나 모를 암의 전이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유방을 절제하면서 이 림프절도 같이 절제를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 부위에 종창이 생깁니다. 부종, 종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종, 림프선 종창 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쪽에 팔을 림프선 종창이 생길 수 있어요. 외과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유방 절제술을 할 때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부분의 림프절도 같이 절개를 해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 부분이 부종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종, 림프선 종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술한 쪽의 팔을 심장보다 높이 올린다. 심장보다 높이 올려서 부종을 예방을 하시고, 자, 수술한 부위의 팔을 베개로 상승시키고요. 높이 올린다라는 뜻이고, 반자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 수술 후 팔과 어깨 운동은 서서히, 어깨라고 되어 있네요. 어깨. 그래서 이제 수술한 쪽에 수술 후 팔과 어깨 운동을 서서히 시작하도록 하고, 운동은 근육의 위축을 예방하고요. 림프계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이요. 잼잼처럼 주먹을 쥐고 펴고 하는 운동, 머리 빗기 같은 거, 세수하기, 로프 돌리기, 벽 오르기, 어깨 운동,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긴장 예방. 자, 긴장은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수술 부위의 긴장을 피하는 팔의 자세를 취합니다. 편안한 자세 취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압박 드레싱을 해줘요. 수술한 부위에. 압박 드레싱을 해주는 이유는 수술 부위의 유합, 피부가 잘 달라붙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 부위의 유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6번 정서적 지지. 유방의 상실은 기능성 또는 부분 상실은 많은 여성에게 정신적, 사회적, 성적, 신체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로 대상자의 불안, 우울감 등을 지지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 절제술을 하게 되면 유방에 있는 부분만 절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겨드랑이랑 여기 연결된 부분까지 절제가 되기 때문에 팔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 근육 운동 이런 것들 그래서 수술 후에 팔과 어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수술을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 팔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자주 움직여 주시고 운동을 해주셔서 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깨와 팔에 문제가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은 근육의 위축을 예방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방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수술하면서 여기를 이제 림프절을 절제를 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증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설명은 끝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릴 거는 문제집. 자, 우리 여러분 문제은행 384페이지에 249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49번. 유방암 자가검진 교육으로 옳은 것은? 자가검진 내용을 펴놓고 같이 볼게요. 자, 1번.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유방 조직을 짚듯이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엄지, 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의 바닥을 이용한다 했어요. 바닥면을 이용해서 누르듯이 촉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짚듯이 움켜쥐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 바닥면을 이용해서 검진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거고요.
자, 2번. 유두와 유륜의 하부를 주의 깊게 확인을 합니다.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유두와 유륜의 요 하부를 요 밑에 부분까지 주의 깊게 촉진을 해요.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방의 상내측을 가장 유의해서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쪽 부분을 더 유의해서 측지하셔야 되겠고 4번. 유두부터 유방 외측을 향해 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두부터 해서 외측이 아니라 바깥 부분, 외측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촉진을 하는 거고요. 월경 기간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경 기간이 아니라 월경, 생리가 끝나고 나서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어요. 자, 250번. 유방암 자강 검진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가능한 1년에 1회씩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매달 하셔야 돼요. 자, 2번. 되도록이면 월경 중이 아니라 월경 끝나고. 자, 3번. 월경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월경에 상관이 있고요. 월경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검사가 좋다겠죠. 자, 4번. 목욕 중에는 검진을 피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자가 검진을 할 때는요. 목욕 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목욕을 하는 도중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목욕을 하면서 우리가 뭐 바디워시나 비누 같은 거를 몸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 비누칠을 하면서 실시를 하면 훨씬 부드럽게 더 만져볼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촉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욕 중에 검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5번. 유두를 부드럽게 짜서 붉은색의 분비물이 나오면 의사에게 알리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두를 짜가지고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지 이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 여성들 생리 끝나고 유두 짰을 때 분비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안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에요. 251번.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유방암의 위험 요인. 특히 여성 호르몬이 제일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1번 에스트로겐 투여. 에스트로겐의 투여를 한다면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방암 위험 요인이 아닌 것을 고려했어요. 아닌 것 X. 자, 에스트로겐 투여. 유방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20대 후 출산 경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요, 여러분, 위험 요인에서 제외가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가족력. 집에 가족력으로 유방암이 있어요. 그러면, 유방암이 가족력이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폐경 연령이 늦을수록. 여기 제가 써드렸죠. 폐경 연령이 늦을수록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었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대상자. 그 다음에 비수유부.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 비수유부죠. 비수유부도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위험 요인.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위험 요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사람, 특히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면 길수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252번.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았대요. 수술 후 이 씨에게 수행해야 할 간호 및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제모 시 제모제 대신 일회용 면도기 사용한다. 일회용 면도기 사용을 금지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회용 면도기 사용하다가 상처가 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감염이 유발이 될 수도 있겠죠. 2번. 수술 부위 근력 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긴장 운동. 긴장하지 말았어요. 긴장 예방. 긴장 운동이 아니라 긴장은 예방시켜줘야 돼요. 긴장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부위 긴장을 피하는 팔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자, 3번. 손운동. 손 폈다가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운동, 머리 빗기, 로프 돌리기 등의 운동을 시행합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수술 후에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근육 위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그래서 운동 종류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수술한 쪽의 팔을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서 부종, 림프선 종창을 예방을 하시고. 5번. 수술한 쪽 팔의 혈압 측정을 주기적으로 한다. 수술한 쪽 팔, 환측 부위. 수술한 쪽에 팔에는 혈압 측정이라든지 정맥 주사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53번.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방절제술을 받았어요. 수술후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번 수술한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그쵸?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해주시면 부종, 림프선 종창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254번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환측팔을 심장 위로 올리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간호 제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부종 예방,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죠. 자 255번 유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절제술 후 환측에 탄력붕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자 탄력붕대 압박 드레싱 요거거든요. 탄력붕대 압박 드레싱 요 해주는 이유는 수술 부위의 유합을 촉진하게 잘 들러붙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3번 피부 조직에 잘 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56번 자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환측팔에 부종이 잘 생기는 이유. 자, 부종이 생기는 이유 뭐 때문에? 림프선도 같이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림프선 종창 때문이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57번 마지막 문제네요. 유방절제 수술 후 김 씨에게 적절한 재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손으로 벽 기어 오르기, 모래주머니 들기 이런 너무 무게가 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잇몸 일으키기, 달리기 전혀 연관성 없죠. 그래서 운동은 주먹 쥐고 펴는 손운동, 가벼운 손운동, 머리 빗기, 뭐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세수하기, 로프 돌리기, 벽 오르기, 그러니까 벽에다가 손을 짚고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신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깨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의 위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유방암에 대해서 요약 정리 문제 풀이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